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새벽 5시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의 보수적 인사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취임한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례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을 했을 때 한국의 보수 진영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 편을 들던 좌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자들과 타협을 했다 해가지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하지 못하느냐 하고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익과 사익이 갈리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비록 좌파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좌파는 철저하게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공과 사를 구별한다면 한국의 우파 세력은 공을 사적 감정보다 앞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기사를 쓰기로 아주 유명한 이 언론이 이번에 이 문재인 바이든 회담을 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신문사는 워싱턴과 서울의 지국을 연결시켜서 입체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양측 모두가 이긴 이른바 윈윈 게임인 듯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 미국이 이긴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나온 분석 기사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이든은 내키지 않아 하는 문재인을 압박, 중국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는 징조가 공동성명서에 여러 군데 나온다. 예컨대 대만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 해에서의 자유통항과 국제법 준수, 그리고 반도체와 휴대전화통신기술협력 등에 합의한 점 등이다. 연세대 봉영식 교수는 이는 바이든의 명백한 승리라고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반도체 공급 확충 및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및 투자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도 중국과 북한으로서는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북한과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판이 되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반도체 그리고 5G, 6G 등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기로 한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중국이 모델이냐 미국이 모델이냐를 놓고 특히 제3세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죽을 수니까 시진핑은 저 보라고 미국
민주주의 가지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데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칼을 뽑아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종합적으로 특히 동맹국가 손을 잡고 그 동맹의 범위를 민주주의 국가와 손을 잡고 하는 이런 이 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 부문, 경제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가치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기술이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 기술, 우주 기술 등등. 그 중에서 이번에 하나 효과를 본 것은 백신이죠. 화이자, 모데나 양대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갑자기 자연스럽게 뭐 따고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바이든 때와는 달리, 트럼프 때와는 달리 바이든이 완전히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이 권위와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에서 나오는 거죠. 백신 개발 기술에서 나오는 거죠. 이 기술 경쟁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이 차세대 통신 기술인데, 여기는 한국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 부분에서도 협력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속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한국, 대만이 협력하면은 중국이 코로나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대중 압박 전선을 펴는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 내용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에 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놨어요. 아주 전문 용어를 써서 이렇게 공동성명에 넣은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번영 정진을 위해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건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기술 전쟁의 선전포고죠. 미국과 한국이 손잡는다.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럴 때는 외교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 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 5G, 차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기술,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대만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기술 개발에서도 두 나라가 손을 잡기로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만약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반중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친중 정책을 썼던 민주당 후보가 불리해지고
더 강경한 보수 우파 진영의 반중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니까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의 큰 대결 구도에서 한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미중 대결이라는 것은 대륙 문화권과 해양 문화권의 대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대륙 문화권은 폭압, 전제, 폐쇄, 인권 탄압으로 상징되고, 해양 문화권은 개방, 자유, 그리고 번영, 기술, 과학, 법치로 상징되는데, 양쪽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은 해양 문화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해양 문화권을 선택하더라도 중국과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외교의 기술이죠.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지고 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조건에서 최대한의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